없어요. 나의 죽음이고 내 장례식장인데 이렇게 싸워요. 이렇게 싸우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장례는 거의 상주 위주예요. 생각해 보시면 상주 사람들 와가지고 상주들 그 인사하고 연락받지 그게 어머니 친구분들 그렇게 많아요? 많이 없어요. 그리고 그 고인에 대해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분위기가 아니고 상주에 그냥 손님 맞이인 게 많아요. 네. 그리고 이 장례가 딱 3일 저희 3일장 하지 않습니까? 근데 딱 처음 고인 돌아가시면 저희 같은 장의사한테 전화를 가장 먼저 해요. 그러니까 제가 가장 먼저 도착을 하거든요. 그러면은 얼마나 힘들어요. 지금 내 눈앞에서 우리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근데 이 분을 붙잡고 수의는 뭐 하실 거예요? 관은 어떤 거 하실 거예요? 그날 바로 정해야 돼요. 첫째 날. 물어보는 저도 힘들고요. 답하는 상주분들도 싫어요. 그게 뭐 종류가 엄청 많나 보죠? 엄청 많고 이것도 상품이 또 이렇게 있어요. 패키지로 다 있습니다. 그러니까 다 고르기 힘드시니까 그냥 A, B, C 이렇게 고르시는 거예요. 이게 뭐예요? 이게 뭐예요? 이쯤에서 지금 원혜영은 유선 드셨습니다. 많이들 아마 부모님 장례 치러봤으면 경험이 있으실 텐데 저도 어머니가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수의를 쭉 진열한 상품대에 가서 이게 국산 무슨 안동포 몇백만 원부터 쭉 가다가 이게 마지막 국산 수의고 그 아래부터 싼 거는 중국산 수입니다. 그리고 나보고 고르라는데 내가 난감하더만요. 그러니까 무슨 그러니까 어머니 가시는 길인데 뭐 돈 따질 거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 이건 무슨 낭비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명색의 아들이 국회의원인데 무슨 또 싸구려 수입 중국산 그건 또 그렇고 그래서 아주 당혹스러웠는데 이런 것도 내가 결정하면 내가 수의 그런 거 하지 말고 비싼 건 하지 말고 또 특히 저는 적극 권하는 게 평소에 내가 자주 입던 좋아하던 옷 입고 관에 누워야 평상시에 입었던 옷을 이렇게 고인을 마지막으로 작별하는 가족들도 훨씬 친숙하게 느껴질 거 아닙니까? 꼭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래도 그래서 좀 그렇게 권하고 있고요. 또 하나 아까 소개도 해주셨는데 일본에는 생전 장례식이라고 있어요. 죽고서 관 속에 들어놓여 있으면 그야말로 상주들이 손님 접대하는 거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잖아요. 어떤 친구가 왔는지도 모르고.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삶을 한번 정리하고 평소에 고마웠던 사람들, 미안했던 사람들,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고마웠습니다, 사랑합니다 라고 내 뜻대로 골라서 명단 만들어야겠죠. 초청하고 잘 계획을 세워서 뭐 다과를 준비하든 뭐 음식을 준비하든 뭐 취향에 따라 그렇게 해서 봉투 받으면 안 되겠죠. 내가 감사의 뜻을 표시하는 마지막 내 세레모니니까. 밥도 사야 되겠네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많이 해도 안 될 거고 그런 점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동안 여러분들 덕분에 내가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또 일일이 얘기 못했지만 미안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세레머니 그 생전 장례식 대통령의 음쟁이라는 책을 쓴 분은 그걸 장례식 그런 좀 이상하니까 생전 이별식 뭐 이렇게 명칭을 붙이셨던데 어쨌든 그거를 하면 멋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희망이 있으면 생전 장례식 컨설턴트 내지는 뭐 요새 웨딩 플래너가 더 멋있어 보이잖아요. 생전 장례식 플래너 이러고 명함도 그렇게 새겨서 좀 갖고 다니고 또 원한다면 나비 넥타이 메고 딱 사회 봐주고 사회 진행하고 그럼 이제 뭐 봉투도 주고 그럴 거란 말이죠. 그걸 마지막으로 내가 해보는 게 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손수조 위원장이 이렇게 상조 사업, 장례 사업에 관여했으니까 좀 체계를 잘 갖춰서 여러 서비스를 하고 생전 장례식 아이템도 하나 넣어서 나 같은 사람을 플래너로 좀 알바로 고용 찬스를 네.
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인사이트 이제 많이 주잖아요. 이게 죽은 다음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. 돌아가시면 그날부터 바로 3일장 이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72시간도 아니고 이게 뭐 48시간 하여튼 그 이상은 될 텐데 그 언저리에서 후다다닥 그냥 막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야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? 이런 여러 가지 의문도 드는 점들이 있고 그래서 야 이런 것들부터 하나하나 좀 잡아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우리 원혜영 대표님께서는 그러한 부분들도 아시니까 사실은 이 문화 운동으로 지금 이거를 사전에 알려주면서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계속 권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사회에. 근데 주로 역점을 갖고 권하시는 게 있습니까? 웰다잉 운동본부.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연명 의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 법이 필요하다 해서 나섰고 법 만들었으니까 이제 잘해보세요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제가 이제 배우게 돼서 연명 의료에 대한 결정 외에도 많은 문제들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구나. 내 뜻대로 내 삶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이걸 알게 된 거죠. 근데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. 다양한 게 있지만 크게는 하나의 축은 내 생명에 대한 결정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을지 안 받을지에 대한 결정이고 그 결정의 방식은 사전에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는 거고 또 하나는 내가 평생 땀 흘려 모은 소중한 재산 그게 크든 작든 이거를 내 뜻대로 정리하는 것. 아까 고려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지막으로 쓰는 결정이 유언장이다. 쓰지 못하고 간다고 생각하잖아요. 누구한테 넘겨주는데 넘겨주는 것도 내가 쓰는 거 아니에요. 자식이 둘 있는데 그 둘에 대해서 산술적 기계적으로 나눠주는 게 꼭 잘하는 건지 아니면 건강도 나쁘고 버릴 시원치 않은 둘째를 좀 더 주고 이런 것도 내 결정이죠. 그렇죠. 힘들지만 그게 내 뜻대로 쓰는 거죠. 그리고 내 재산에 정말 10분의 1 정도는 영국에서 이게 레가시 10인데 유산 10% 사회 환원하기. 사회 상속이. 그거를 하면 내가 평소에 꼭 하고 싶었던 일, 그러나 먹고 살려고 못했던 일, 또는 내 능력이나 뭐 적성에 안 맞아서 못했던 일, 이게 그림 그리는 거든 축구를 하는 거든 뭐 과학 기술자가 되는 거든 무슨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하지는 못하지만 내 재산, 소중한 재산을 그 일을 하는데 쓰여달라. 뭐 과학 기술이나 예술 발전을 위해서도 써달라거나 꼭 너무 복지,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이렇게만 생각할 건 난 아니라고 봐요. 기부를 하는 게. 시스템이 또 세금으로 할 수 없는 많은 다양한 일들이 하면 좋은 일들이 많죠. 그런 걸 그래서 쓰여지게 하는 것도 결국 내가 쓰고 가는 거죠. 그런 결정을 못하면 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거고. 그래서 저는 생명에 대한 결정이 있고 또 하나는 내 재산에 대한 결정이 이 유언장 쓰기이고 유언장 쓰기 문화를 만드는 게 나는 우리 사회가 선진 사회, 성숙한 사회로 가는 가장 중요한 디딤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한마디 더 붙이면 우리나라는 유언장을 아무도 안 써요. 있는 놈, 없는 놈, 잘난 놈, 못난 놈 다 안 써. 그러니까 나도 안 쓰는 거예요. 미국은 성인의 56%가 유언장을 써요. 다 쓰니까 나도 그냥 쓰는 거예요. 이제 이게 문화의 차이겠죠.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혼 소송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나라입니까? 그걸 5년, 10년 사이에 압도적으로 능가하고 있어요. 상속 소송이.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재산을 정리하지 못하니까, 쓰지 못하니까 자식들이 싸우고 법에 의존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. 근데 야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다. 왜냐하면 오해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거든요. 그렇지만 우리가 나눠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합니까? 네,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없는 것
같아요. 그래서 뭐 특별한 제가 지금까지 들은 얘기 중에 이건 정말 모범 답안이고 이렇게 널리 알릴 만한 방안이다 이런 거는 저도 아직 못 찾고 있는데, 근데 의외로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담담하고 당당해요. 그러니까 제가 주로 이 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, 난 그 중에 한 통계적으로도 10몇 프로 장노년층에 그 사람들은 했다고 손을 들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뭐 우회적으로 얘기하지 않고, 특히 사전 의향서는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해서 그 나이 드신 분들의 판단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이런 거 의미 있는 통계가 있어요. 일산암센터에서 실제로 암 환자들한테 조사를 한 건데, 젊은 멀쩡한 사람이 아니고 암 환자, 현재 입원해 있는 사람들에게 또는 치료받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암이 더 악화돼서 말기 상황, 그러니까 더 치료가 어렵고 머지않아 죽게 된다고 했을 때 그걸 알려주기를 원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가족들의 대답과 암 환자 당사자 간의 대답에 격차가 있습니다. 암 환자들은 90%가 알려줘야지, 그래야 내가 얼마 안 남은 삶을 잘 정리하고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지 않겠냐, 그렇게 얘기하는데, 의외로 자식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가뜩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이거 당신 얼마 못 삽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드실까, 안 알려줘야지. 이게 그래서 알려주는 게 좋다는 게 70%로 뚝 떨어져요. 20%의 격차가 나요. 그러니까 나는 훨씬 나이 드신 분들이 당사자가 더 담담하고 당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너무 그거를 미리 선입견을 가지고 좀 얼마나 노여워하실까, 안 좋아하실까 그렇게 생각하실 건 없는 것 같습니다. 네. 한번 잘 접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니하고 이 죽음에 관한 얘기를 제가 세계 여행 떠나기 전에 한 적이 있었는데, 내가 죽으면 어떨 것 같아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했어요. 예, 그래서 어머님의 죽음을 상정하지 말고 내 죽음을 상정하면 서로 대화를 조금 더 편하게 이어나가 볼 수 있지 않을까. 네.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대비하는 항목이 하나 있어요. 수의예요. 수의 파는 사람들이 어떻게 팔았냐면, 어머니 수의 미리 준비하시면 오래 살아요. 이렇게 이렇게 하는 수를 팔았어요. 그러니까 이제 요 파티도 원래 뭐 페어웰 파티라는 말도 있고 생전 이별식 뭐 이런 말도 있지만, 장수 파티. 이제 어머니 하시면은 더 오래 살고 더 좋은 일이 많아진대요.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. 네, 엄청난 상술이네요. 가장 좀 인상 깊었던 죽음이 있었어요. 그냥 수술실에서는 어쨌든 사람들이 살리려고 들어오지만 이렇게 죽기 위해서 들어온 경우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 이식 환자한테 이게 장기를 기증하는, 그 기증자가 이렇게 들어올 때는 이제 예견된 죽음을 가지고 수술실에 들어오세요. 그래서 자기가 사전에 장기 기증도 사전 연명 그 의향서처럼 기증을 이렇게 하신 분들의 뜻을 따라서 이제 뇌사 판정이 받으면 수술실로 들어와서 이제 신장, 간, 폐, 안구 이제 다 이제 필요로 한 사람한테 다 가져가거든요. 그러고 나서 저희가 마취과 쪽은 심장이 나가면 저희도 나갑니다. 왜냐하면 심장이 나가는 순간 이제 환자가 이제 죽은 거라고 판단을 하고, 그리고 나서 이제 장기가 다 나가고 나서 이제 환자 혼자 남아요. 그때는 이제 그 장의사분들도 오시고 수술실에서 이제 다 처리를 이렇게 그 후사를 다 해주시는데, 그 수술이 끝나고 나서 그 수술실에 들어가면 뭔가 좀 기분이 좀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. 저는 그래서 항상 사람을 살리려고 간호사 생활을 하고 있지만, 이렇게 기증자가 오면 저희는 그 수술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먼저 해요. 먼저 고인이 될 거라는 그런 예측이 되기 때문에 먼저 기도를 하고,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나서 저도 그때는 종교적인 힘을 좀 받아서 천주교인지라
처음에는 성당에도 많이 다니고 기도도 많이 하면서 좀 극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좀 크게 봐서 이 초고령 사회에 나이 먹은 사람들의 치료를 포함한 돌봄을 현재의 의료 방식과 시스템에서만 가둘 때는 비쌀 수밖에 지금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에 대한 다양한 대안이 마련되고 그런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좀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저는 천만 노인 시대에 나이 먹은 사람들이 이러다 죽지 뭐 내가 뭐 할 일이 있어 하고 무기력하게 체념하고 그냥 쓸려가는 이런 그 사회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천만 노인들이 자기 삶의 주인 의식을 가지고 특히 내 삶의 마무리에 대해서는 내가 결정한다는 그런 당당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임하면 훨씬 사회가 더 품격 있어지고 또 활기차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웰다잉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인식을 개선해야 되는 하나의 문화 운동인 거잖아요.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래도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거의 90% 넘게 다 매장이었어요. 근데 어느 순간 우리나라 땅이 많이 좁고 다 이제 무덤 봉분을 다 할 수 없으니까 화장으로 가야 된다라고 막 같이 이 운동을 하니까 지금은 완전히 98%가 다 화장이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맞다 싶으면 또 전환도 확실히 빨라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웰다잉, 죽음은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이거를 우리가 계속 인식 전환 문화 운동을 해야 하고, 저는 제가 지도사 공부를 할 때만 해도 이 장래 분야에서는 누가 이런 생각을 같이 해줄까 싶었는데 세 가지를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. 하나는 일단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어떨 것인가 생각을 하고 오늘 밤에 유언장을 한번 작성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, 또 하나는 이거 유튜브에 5가지 결정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원혜영 지금 이 대표께서 굉장히 많은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이거를 다루고 계세요. 그래서 짧은 영상도 있고 긴 영상도 있고 누구를 인터뷰하는 영상도 있고요. 그래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함께 같이 주변 친구들에게도 좀 권해보시면 굉장히 좋은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. 거의 지금 한 3, 4분 정도 지났는데요. 거의 완벽한 진행이지 않았나 답변을 하면